올라! 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늘도 라리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 9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소시에다드가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죠. 소시에다드가 6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20점을 가장 먼저 돌파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레알 마드리드, 3위는 세비야, 4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소시에다드를 추격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달아날 수 있을 때 최대한 달아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세비야,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네 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가 한 경기 덜 치렀습니다. 그래서 8경기를 치른 가운데 소시에다드를 추격하고 있으니까요.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최대한 승점을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9경기 치르는 동안 6승 2무 1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즌도 9경기 치렀을 때 6승 2무 1패였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물론 소시에다드 역사상 가장 좋은 출발은 02-03 시즌이었죠. 그때 9경기 치는 동안 6승 3무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무려 초반에 19경기 우패를 기록했어요. 12승 7무를 기록했죠. 그리고 그 시즌은 소시에다드가 말 그대로 돌풍에 돌풍을 이어가다가 아쉽게 우승을 놓친 시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6라운드까지 1위를 달리다가 막판에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역전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소시에다드에게는 환상의 투톱이 있었죠. 네, 다르코 코바체비치하고 바로 니아트 카베치였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20골 이상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여름에 이천수를 영입하게 되죠.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80년대 초반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1980-81 시즌, 1982-82 시즌에 우승을 2차례 연속으로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라리가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했죠. 현재 라리가 1위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우승의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어우, 짜릿해. 네. 자, 소시에다드의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가장 처음 치는 경기에서 소시에다드는 수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바르셀로나에게 2대4로 패배했거든요. 물론 소시에다드가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2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때 82분에 로베테 선수가 그리고 85분에 오야르사발이 연속으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결국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고 올 시즌도 결국은 수비의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수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무실점 경기가 6경기나 되면서 수비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야르사발이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야르사발이 6골을 넣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 패배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올 시즌 공식 경기 11경기를 치렀는데 첫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1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특히 지난 마요르카전 이강인 선수가 출전한 경기였었는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엠 무니오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에 로베테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마뉴엘 알가시 감독이 강팀은 이런 경기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시에다드가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언가 말리고 꼬이고 퇴장당하고 이런 경기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고 잡아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인 오야르사발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경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 속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저력, 기세 그리고 조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났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경기 보면서 마요르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앙헬 로드리게스가 골 넣긴 했지만은 그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죠. 결국 이 경기마저 소시에다드가 잡으면서 최근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소시에다드의 이 기세는 잠깐 하는 거 아니야? 번쩍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지금 무승부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리가의 기세가 유럽 대항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유럽 대항전 성적이 라리가에서의 기세를 좀 저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소시에다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마쇼 알가시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현재의 소시에다드 스타일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서서히 발전해 온 팀이 지금의 소시에다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듯 보입니다. 이마쇼 알가시 감독이 2018년 12월에 소시에다드 지휘봉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2018-19 시즌에 결국은 9위까지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 시즌의 6위, 지난 시즌의 5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시에다드는 알가시 감독과 함께 순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소시에다드는 2019-20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팀이에요. 코파델레이에서 3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가실 감독의 소시에다드는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죠. 알가실 감독이 폭백을 바탕으로 해서 4-2-3-1, 4-1-4-1, 4-3-3, 4-4-2 다양한 포메이션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팀의 사정에 맞게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의 조율을 맞추는 거죠. 하지만은 백포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수비의 조직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주로 3명의 기술이 뛰어난 미드필더를 중원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볼을 소유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구사하고 그리고 개인 기술이 뛰어나고 스피드가 뛰어나고 드리블이 뛰어난 이 좌우 측면의 윙어 자원들을 통해서 안쪽으로 파고들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파괴력을 높이고 있죠. 여기에 알렉산데르 이사크가 지난 시즌 17골을 넣었는데 이사크가 최전방에서 지난 시즌 같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아보긴 했는데 이거는 저의 주관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잘 나가는 이유는 중심축 활약이 확실합니다. 그 얘기는 중심축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렉스 레미노 골키퍼 올 시즌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선방 퍼레이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수비 쪽에서 엘루스톤도가 중심을 너무나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미켈 메리노가 중원에서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요. 많은 패스를 할 뿐만이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공격 지원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오야르사왈이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부터 공격까지 이 중심축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기마다 기복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오야르사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문제이긴 해요. 오야르사발이 올 시즌에 8경기 출전해서 6골 1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이 거의 오야르사발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리가 12골 중에서 6골을 오야르사발이 넣었으니까 득점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레미로 골키퍼의 활약, 엘루스톤도, 미켈 메리노의 활약, 르 노르망의 활약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봤을 때에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급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가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전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시에다드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팀, 즉 라인을 올리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뚫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엘루스톤도하고 느노르망이 제 역할을 하면서 중앙 수비가 단단하고요. 그 뒤에는 알렉스 레미노 골키퍼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4승 1무로 막강한데요. 올 시즌 홈 5경기에서 실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1984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 6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으니까 이 수비력이 단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홈 성적까지 나오고 있다. 홈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두는 모습. 4승 1무니까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갖고 오는 모습.
이러면 승점 관리가 더 편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시에다드는 뭐 홈 성적이 따라오고 있다, 수비력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의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요. 경기 막판에 골이 많이 터집니다. 사실 경기 초반에는 골이 거의 없어요. 근데 경기 막판에 집중력을 살리면서 상대팀보다 한 걸음 더 뛰면서 투지를 보여주면서 의지를 보여주면서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승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선수들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전의 명수라고 했잖아요. 역전의 명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역전을 할 줄 아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시에다드도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아, 이 경기는 말렸는데 근데 막판에 골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비길 경기를 승리하고 승리할 경기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막판 집중력이 살아난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레네체아 선수라든가 로페테 선수라든가 굉장히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로베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전 골, 마요르카 전 골, 그러면서 이미 자신의 이름을 팬들에게 각인시켜놨습니다. 베레네체아 같은 경우에도 소시에다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인데 올 시즌 4경기 출전해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팀의 조직력은 이마뉴엘 알가시엘 감독이 만들어 놓았고 하나의 스타일로 두세 시즌 동안 공들여 놓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축이 제 역할을 하고 홈에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수비력은 안정감을 회복했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어린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고 후반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니까 1위죠. 아, 소시에다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소시에다드에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쿠 감독은 보고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팀을 잘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킬레스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믿었던 공격수들이 안 터져요. 알렉산데르 이사크가 지난 시즌 17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 몸 상태가 좀 오락가락했다 할지라도 부상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많이 넣었던 포르투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8골을 넣었죠. 근데 올 시즌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영입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세르로트 같은 경우에도 뭐 부상도 있긴 했었지만은 공격 포인트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오야르사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마요르카전은 오야르사발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승리한 경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경기에서 개고생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야르사발이 없을 때 어떻게 경기를 전개해야 되느냐, 누가 골을 넣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야르사발이 안 나오더라도 소시에다드는 공격 라인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이사크, 세르로트, 포르투, 야누자이, 그리고 아까 전에 어린 선수들 베레네체아, 로베테,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이사크하고 세르로트는 아쉬움이 크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득점포를 좀 가동해 주면서 공격 쪽에서 소위 얘기해서 약팀 사냥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강팀을 상대로는 문제를 좀 드러낼지언정 약팀을 상대로는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올 시즌은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얘기해서 팬데믹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이런 거함들이 충격을 좀 받았고 그 틈에 지금 소시에다드라든가 세비야라든가 두각을 나타내는 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승 경쟁은 더 뜨거워질 수가 있다. 물론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우승 경쟁을 바라만 보다가 우승 경쟁에 참가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드의 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거든요. 결국 알가시 감독이
원하는 1차 목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여기다가 이 기세를 정말 끝까지 이어간다면은 라리가 우승 꿈꿔볼만 하죠. 그리고 도전을 해야죠. 지금 이 순간 소시에다드는 말 그대로 기세등등하고 돌풍의 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시에다드가 9라운드까지 경기를 펼치면서 9라운드가 끝난 현재 1인데 과연 올 시즌 끝날 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소시에다드 달릴 때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뒤쪽에 쫓아오는 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승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라리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